자,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경영 매니저 한자훈입니다. 오늘은 역사 탐방 6번째 시간으로 1965년도에 광양에 실린 그 아마추어 사진교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떠나보겠습니다. 자, 아마추어 사진교실 카메라의 선택과 종류 제1회 기구한 거고요. 정도선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문화 활동에 있어서 사진의 혜택과 그 중대성을 말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유라고 한다면 사진이라는 것이 우리들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또 그만큼 우리들의 생활면을 옹호포섭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또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술, 교육, 취미, 보도, 기록, 의학, 문화 지리에 이르기까지 이용되는 그 범위는 너무나도 넓은 것이요. 그리고 그 넓은 범위를 지닌 가치라는 점은 사진만의 특징인 것이요. 메커니즘의 광장이요. 매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필요성을 알았으니 이 사진과 접근해야 하고 쓸모있는 사진을 만들어 보아야 하는 것이니 카메라를 가지고 된다는 말이 되겠지요. 사진 기술을 안다는 것은 즉 물리화학의 지식을 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는 누구에게나 널리 애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카메라에 대한 지식은 현대인의 상식으로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라는 것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어려운 것이기에 여기에 사진의 지식을 전혀 가지지 못한 분 또는 카메라를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려는 분을 위해서 처음부터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카메라 선택. 카메라는 아무래도 갖춰야 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가 다 일단 망설여야 되는 것이 카메라의 선택인 것입니다. 어떤 카메라가 성능이 좋으냐, 또는 무슨 종류를 택할 거냐. 그 처음 카메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카메라의 선택에 대한 질문과 부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초보자로서의 사진과의 선택이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으니 그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지요. 카메라에는 불과 기백원짜리로부터 시가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가인 것까지 무려 수백 가지의 종류가 있어 제각기 그 특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택하는 데에는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기의 취미야 카메라의 특징과 모양을 잘 살펴서 검사해보고 용도에 맞는 카메라를 택한다는 것. 둘째는 역시 자기 경제 문제와 상의해서 정도에 맞는 것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 카메라에 필요한 부속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정했던 자금으로 부속품까지 살 수 있는 값이 싼 것으로 하든지 우선 카메라를 사고 천천히 액세서리를 구하든지 하는 것도 생각하실 문제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카메라에는 수없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몇 가지만 나누어 보기로 하며 카메라 선택의 편리를 위해 그 특징과 장단점을 좀 자세히 적기로 하겠습니다. 자, 35mm 카메라에만 필름 매거진 금속 암상자 케이스에 들어있는 것으로 필름 넓이는 35mm, 화면 사이즈는 24 곱하기 36 미리수의 저기 원화를 만들어주는 카메라로서 이 기기의 표준 렌즈는 보통 45에서 50mm의 초점 거리를 갖고 있답니다. 최근에 와서 좀 더 발달되어 구조적으로 편리하여 자동 조절이 되는 오토메이션 고성능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5mm 카메라는 모양이 아담하고 작은 관계로 갖고 다니기는 안성맞춤이며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으므로 스냅 행동도 편하고 하여 널리 애용당하고 있으려니와 영화 촬영용 필름을 그냥 쓸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라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화가 너무 작게 나오므로 밀착 그대로의 감상은 어려우며 항상 확대를 해야 한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하겠지요.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죠. 네,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는 촬영 필름 광면의 수상 렌즈와 파인더 렌즈와 두 개를 가진 박스형 66 카메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롤렉스 플렉스, 이코올렉스, 미널타올렉스, 코니우렉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라면 카메라를 처음 만지는 사람일지라도 화면 잡기가 편하며 시력이 좋지 못한 분일지라도 초점 맞추기에 확대경이 달려 있으므로 핀트에 걱정 없이 누구나 무난히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한 레오는 아무리 값싼 것일지라도 자동 초점식으로 되어 있어 핀트 글래스에 나타나 보이는 상을 보면서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촬영 범위도 조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량에만 계산이 틀리지 않는다면 사진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또 이한 리플렉스 카메라는 다른 카메라들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지상에 낮게 내려 찍을 수도 있고 카메라를 거꾸로 들어 자기 키보다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바디가 크고 목진 같으므로 휴대에 불편한 점이 단점이라고 본다면 단점이겠지요. 그러나 원화가 커서 밀착 그대로도 감상할 수 있으므로 일반이 많이 쓰고 있는 기계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요거까지 이제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까지 나왔는데 밀착이란 분이 모르신 분들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은 밀착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사진 필름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상을 하거나 이렇게 35mm 카메라 24장 정도 하면은 여기 5장씩 이렇게 예, 배분이 되어 있죠. 한 4줄, 5줄, 그럼 6줄 정도. 예,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진 필름 크기 그대로 인화를 하는 걸 밀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35mm는 이제 실질적으로 작기 때문에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도 큰 필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면 감상하는데 이제 지장이 없다. 이런 내용을 좀 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프링 카메라 요거를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카메라는 앞뚜껑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스프링 작용으로 인해서 뚜껑이 열리며 동시에 렌즈 부분 전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식으로서 옛날부터 많이 볼 수 있었던 카메라입니다. 최근에서 이란 레오나 이안 레오에는 비해 좀 두드러진 감도 있긴 하지만 한때는 많이 유행하던 카메라였습니다. 스프링 카메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빠른 동작의 촬영도 할 수 있고 이안 레오와 같이 밀착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크기가 많으므로 그 중에는 만능 기계라고 불리우는 슈퍼엑스 같은 카메라도 있습니다. 또 스프링 카메라 중에는 한 장 한 장씩 찍을 수 있는 것도 롤 필름을 가지고 있고 60매인 경제판도 되고 8매, 6구, 10매짜리 인 67 브로니판도 되는 큰 면적을 얻을 수도 있어 겸용 카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 부분이 전부 뚜껑 속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나 기타 중요 부에 안전 보호원에는 다른 기계가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런 내부 카메라 이렇게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빠른 발전에 따라서 재래식 35mm나 이안 레오식 카메라의 단점을 시정하여 제작된 것이 이런 레오 카메라인 것입니다. 재래식 카메라에는 모두 촬영 렌즈와 화인도 렌즈 사이에 거리가 있으므로 파라락스 시야의 차기가 불가피하게 되어 오랫동안 걱정거리가 되어오는 것인데 이런 레오가 나옴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런 레오는 한 렌즈를 통해서 직접 파인더로도 쓸 수 있고 또 렌즈를 통하는 광속이 원화를 만들어 주고 있으며 렌즈를 통해서 피사계의 초점 글래스 비추어 주기 때문에 파라락스 시착의 문제는 완전 해결된 것이고 조리개의 조절을 눈으로 보면서 동작할 수 있는 특징을 구비하였고 더구나 렌즈의 교환이 대단히 간단하므로 원경이 망원 촬영이나 접사 촬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종래 고판기에서도 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카메라에도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양한 렌즈를 통해서 필름 망면의 결상과 화인더의 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셔터를 누르는 순간 포인트를 분할하는 반사경이죠. 반사경 미라에 쇼크를 받게 되는 점과 또 셔터를 끊는 순간 필름을 가려주고 있던 미라가 화인더를 가려줌으로 화인더의 상이 없어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조려 놓으면 화인더 면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점이 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최근의 제품들은 이 점도 시정되었으므로 불편은 해결된 셈입니다. 이외에도 바디 포켓용 카메라, 프레스 카메라, 스테레오 카메라 등등 종류의 특수 카메라가 있기는 합니다. 그다지 실용적인 것이 못되어 그 설명은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면서 이 당시에 이제 이란 넷플릭스 카메라를 이제 최신판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FM2라는 저희는 90년대 FM2에다가 이제 드라이브 필름을 자동으로 착착착 넘겨주는 그런 카메라가 인기가 많았죠. 원래 기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건데 모양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런 카메라 이란 넷플릭스 카메라 그 당시가 많았었죠. 그래서 요 밑에 부분 이제 그립을 달고 그립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하고 일반 AI 사이즈 그 배터리가 이제 여기 4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요 손잡이를 이렇게 자동으로 잡아줘서 이렇게 제껴주면은 장전이 되는 거죠. 필름이 다음 컷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장전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 요 부분이 회전이 되면 필름이 장전된 거죠. 사실 이제 필름 카메라 모르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필름을 이제 장전을 했을 때 이제 요 레버를 제끼면은 필름이 잘 돌아가는구나 할 때는 요 필름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필름을 여기다 넣고 필름면을 여기다 끼우기 때문에 요런 또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그래서 저는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 고등학교 때 80년대 다닐 때 아버님이 해외에서 가져오신 그 야시카 카메라 야시카 이란 넷플릭스 카메라를 썼는데요. 요렇게 이제 이란 넷플릭스가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가지고 했다는 점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저희 때는 90년대 이제 그 마미야라는 카메라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들여다보고 이게 이제 필름으로 들어오는 렌즈 그리고 이제 화이더만 보는 렌즈 이게 2개가 있으니까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 저도 이건 보기만 하고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요 스프링 카메라는 저는 이제 90년도에 사진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가끔 가져오시는 그때 당시에 어르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앞부분이 이제 이렇게 잠겨져 있다가 버튼 누르면 탁 여기 열려져서 렌즈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카메라 있죠. 그것도 이제 휴대는 간편했었고 아까 이제 본문에 설명했었지만 이런 렌즈나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보호를 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장비는 지금 뭐 미러리스 이제 유정씨까지는 이제 이런 리플렉스의 미러가 있다라는 그런 설명도 좀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옛날 말로 미라라고 하더라고요. 미라. 그래서 이제 35mm 카메라 이렇게 썼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원판 카메라가도 있고 뭐 120mm 필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특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많이 다른 설명으로 보충 설명으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